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한 폭으로 하락하면서 1600선을 내줬습니다.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축 우려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나왔었고요. 또 두바이 공경 기업이죠. 두바이 홀딩스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켰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일명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에 유독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악재가요. 5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지수가 반등하기까지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박클럽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또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매일매일 두 분씩을 추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미술관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당첨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핸드폰 뒷번호 9959님께서 솔로몬님 얼른 빨간 넥타이 매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입니다. 0245님 밥은 굶어도 이 대박클럽은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과 함께합니다. 솔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네. 오늘 고수익 올리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네, 오늘은 테마주들도 좀 많이 위축이 되었었고 네. 또 대형주들도 뭐 자연스럽게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위축이 되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 또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 제약주 일부 이러한 쪽에서 흐름들이 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매매를 하셨네요. 네, 오늘은 리얼 전문가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이제 오늘 실적을 뭐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 좀 조용하셨던 리얼 전문가께서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한 역할을 해주셨네요. 네, 어려울 때 빛을 보신 리얼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네, 리얼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약 관련주 중에서 오늘 고수익 올리셨다고요? 예, 한올제약인데요. 네. 일단 한올제약을,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4,600원 쪽부터,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4,900원에 추천해가지고, 시장 때문에 오늘 일단 5,300원에 일단 차익은 했어요. 네. 차익은 했는데, 오늘 일단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올제약은 사실 좀 시장 때문에 좀 반락한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좀 반락한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제약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후 4,800원 이하로 좀 밀리면 재매수할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올제약을 그럼 오늘 몇 % 정도 수익을 보신 거예요? 공식적인 수익은 한 8% 정도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한 20%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리얼님.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전략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1월 22일부터 이제 1550 하향의 조정을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1548에서 이제 1600 돌파의 반등을 예고를 했다가 다시 대반락을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 조정이 W자형의 형태를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반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조정의 성격 자체는, 2010년도 큰 장을 앞둔 마지막 조정의 어떤 성격으로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48에서의 지지는 가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W자형 패턴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다시 대반락을 하고 이번 반등을 거쳐 다시 대반락을 하면서 진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진바닥을 확인할 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장에 대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진바닥이 확인이 일단 돼야 되니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리얼님. 예. 네, 오늘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1등 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예. 주에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리얼님께 한올제약으로 8%의 수익을 보셨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요.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얘기를 이어갈게요.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네, 종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LG화학이랑 휴맥스가 20%씩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이렇게 해서 5종목의 70%의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자, 솔로몬님, 네. 오늘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1640포인트 정도를 확인을 해야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600선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그 1550선 전후에서 한번 반등이 전개되었었고요. 네. 이 반등이 21선을 일시적으로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까지 아주 그 강한 탄력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하는 얘기는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이전에 1550선의 저점하고 함께 그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번 1550선에서 만들어진 이 바닥이 진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도 리얼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거든요. 새로운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저점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점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은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어디에선가 다시 지지를 받고 만약 다시 1640선, 50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이제서야 바닥이 확인이 되었다. 기술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확인은 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많이 빠지니까 거꾸로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1600 이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를 할 그런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650선 정도에 가까이 중반에 다다르게 되면 오히려 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가두리 장세, 박스권 장세를 염두에 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1640선, 50선을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전체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거래 대금도 적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누가 많이 파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매수 수요가 적은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변동성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인 거래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개인 선물 세력들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기관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이런 파생 상품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앞서 최은정 아나운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은 두바이 사태가 다시 또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또 유럽의 뭐 재정 위기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 재할인율이죠. 네. 재할인율 인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게 아니냐. 또 장중에는 북한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온갖 악재란 악재가 막 다 쏟아졌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심리 부분들에 또 많이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와 또 심리를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찾아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현재 지수가 1600 아래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위안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지수 하락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어제 이제 다음 주 초쯤에 증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살 종목들을 좀 추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오늘 종목 갖고 나오셨는지요? 네, 종목은 오늘 제가 한 2종목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역시 다음 주 초에 미국 시장의 영향 그리고 또 국내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장 리스크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리스크를 감안해서 접근하라는 말씀이시면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때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상승할 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많이 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열어놓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개별 종목이 지금 좋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주가가 흐름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얼마 전에 저희 대박클럽에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때 시청자분께 이 종목은 조금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모베이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기술적인 차트도 별로 좀 그랬었고 또 주가도 좀 흐름이 안 좋았었습니다만 오늘 모베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PER 기준을 보면 약 5배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이 모베이스는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넷북 케이스와 같은 이런 IT 기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 삼복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태블릿 PC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삼성전자도 또 여러 가지 핸드폰 그리고 또 넷북, 노트북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두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테크노세미캠입니다. 테크노세미캠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이 대략 한 30 내지 40%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 내지 한 4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테크노세미캠의 주가 수준은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은 최근에 한 18,000원 선 전후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은 조금 올라갈 때 매물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좀 강화되는 그리고 또 기관 투자가들도 좀
순매수에 임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모베이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테크노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모베이스와 테크노 세미켄 주말 동안 좀 잘 공부를 해봐서요. 내일 다음 주쯤에 매수를 봐도 좋을지 제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치 행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 오늘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화면 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과 휴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5종목이 있고 현금 비중이 30%가 있는데 이 30%의 비중으로 다음 주쯤 매수를 해볼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대량 우량주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LG화학이 오늘 2.5% 정도 조정을 받아서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하림이 역시 강하죠. 4.3%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이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600선 다시 깨어졌는데 플러스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1600선 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나마 또 며칠 사이에 플러스 수준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더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왕초보치 현장의 투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광고 듣고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가겠습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지혜로운 솔로몬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 문제는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PER이 낮아야 하고 동시에 이것의 증가 속도가 빨라야 한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EPS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져가셔서 장중의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요. 개별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가치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네.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시장 평균의 PER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적정 주가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종목별로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다고요? 네, 예.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은 아주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기술적 분석도 여러 가지 그 분석 툴이 있듯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하실 수 있는 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개념을 잠깐 또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는 수익 가치가 되고요. 하나는 자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수익 가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가치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수익 가치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PER을 기준으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 예,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EPS를 주가로 이렇게 나누는 게 PER 기준이 되고요. 그럼 자산 가치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자산 네. 가치는 PBR이라고 합니다. PBR. 그래서 이거는 BPS를 주가로 나누는 건데요. 이 BPS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당 순자산입니다. 한 주당 순자산이요? 네, 예. 네. 한 주당 순자산입니다. 즉, 한 주당 순자산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부분들을 자산에서 부채 부분들 빌려온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자산을 주식수로 나누었을 때 현재 한 주당 내가 이 주식 한 주를 샀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한 주당 순수한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해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순자산하고 현재 주가의 그 비율을 따져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개념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걸 이제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만약에 돈 10,000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10,000원이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안은 첫 번째 안은 시중은행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드는 겁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 은행에 갔더니요, 정기예금을 10% 준다고 합니다. 10% 준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10% 준다면 바로 은행에 저금을 해야겠는데요. 적지 않죠, 그죠? 네. 네, 지금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 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돈 10,000원을 정기예금에 가입을 할 것인가 하는 안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렇다면 1년 뒤에 제가 가진 돈이 11,000원이 되겠네요. 네, 10,000원을 집어넣으면은 수익이 얼마 생기느냐면 1,000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1,000원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안은 주식을 사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식을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영업을 잘해야지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뭐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의 상황들을 이렇게 전망을 해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 수준이 아니라 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자산 개념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요. 이 회사가 B라는 주식에 투자하는 안을 봤을 때 이 기업의 이 회사의 경우에 이 회사가 모든 자산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도 있을 수 있고, 기계도 있을 수 있고, 땅도, 공장, 재고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자산, 순자산을 가지고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한 5%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더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순자산을 가지고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률, 투자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투자 수익률을 보니까 한 5% 정도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A에다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B 안에다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솔로몬님, 네. 당연히 A죠. 그렇죠. 당연히 A죠. 네, 10%가 더 이익이 큰 거잖아요. 네.
이 회사에 내가 주주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 회사에 한 해 1년 동안의 주식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한 주당 10,000원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5%밖에 못 벌어들이는 회사거든요. 그럼 500원밖에 못 벌어들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회사의 주주 입장, 경영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완전한 오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한 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5%의 이익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경영 안 하고 회사 운영하지 않고 운영 자금을 몽땅 그냥 예금 네. 금리에 넣어놓는 게 좋겠네요. 회사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다 바꿀 수 있고 네. 빚도 정리하고 현금으로 다 딱 쥐어 손에 쥘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에다 딱 넣어버리면은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밖에 못 주는 바보 같은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영업을 잘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당연히 A에다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이 순자산, 그 회사의 모든 부채를 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갖다가 이 순자산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용어를 우리가 ROE라고 합니다. ROE. 네, 오늘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더 배우게 되네요. 네. ROE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 자본 이익률 이렇게 읽게 됩니다. 네. 근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자기 자본이라는 게 순수한 순자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ROE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이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 이 ROE가 적어도 시중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시중 금리보다 높은 회사에다 투자를 하셔야지 비로소 그 회사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더 잘한 영업을 할 수 있구나, 메리트가 있구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메리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OE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은 은행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기업에다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ROE라는 것이요 굉장히 재밌는 지표입니다. 솔로몬님,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ROE가 최소한 시중 금리보다는 높을 때 그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사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적어도 그 회사 입장에서 그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회사가 영업을 그래도 시중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당연히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ROE보다 높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ROE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ROE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 분석을 할 때 하나는 PER, 하나는 PBR이라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ROE라는 것이 바로 PER하고 이 PER분의 PBR을 비교해 놓은 것이 바로 ROE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금방 안 와닿죠? 네. 네, 금방 안 와닿으실 겁니다. 산수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PBR은 뭡니까? BPS분의, 여러분들 칠판에 글씨가 조금해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BPS분의 주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PER은 EPS분의 주가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서로 지우면 되죠, 그죠? 지우면은. 서로 지우고, 서로 약분하고,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분모로 들어가죠? BPS분의 EPS로 식이 정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산수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 ROE라는 것은 BPS분의 EPS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주당 순자산분의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순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었느냐. 즉 ROE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순자산 투자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BPS 순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었느냐 하는 식이거든요. 솔로몬님, 네. ROE라는 식이 네. EPS를 BPS로 나눈 거잖아요. 네.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ROE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PER, PBR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ROE라는 것이 바로 PBR과 PER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것만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화면에 나가시는 부분들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요. 왠지 계산만 나오면 머리가 정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투자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당 순 자산이 한 10,000원 정도, BPS를, 예, 한 주당 순 자산이 한 10,000원 정도인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0원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10,000원이 있는 기업이 있고요. 이 회사의 ROE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10%. 네, BPS는 주당 순 자산이고 네. ROE는 예,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셨죠. 자기 순 자본 자산이 내는 이익률. 투자 수익률. 예, 순자산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주당 그럼 이 회사가 한 해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10,000원을 가지고 순자산 10,000원을 가지고 10%의 이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1,000원이요. 네, 1,000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해에. BPS가 1,000원이고 ROE가 10%인 회사는 1,000원을 벌어들인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중금리 내가 돈 10,000원을 가지고 시중금리 10%에다 투자하면 1,000원의 이익을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중금리가요 10%라고 하면은 시중금리가 10%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랑 은행에다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이제 10%가 아닙니다. 10%가 아니고 시중금리가 5%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5%가 떨어졌다면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을 경우에 이제는 1,000원이 아니라 얼마를 벌게 되죠? 500원이요. 500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은행에다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죠? 그러면 주식 투자 메리트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주식 투자 메리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또 하실 텐데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중금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돈 10,000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으면 500원밖에 이익을 못 벌어드립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 기업처럼 1,000원의 이익을 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제 10,000원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넣어야지 1,000원에 은행에다가 가입을 했을 때 얼마큼의 돈을 넣어야지 돈 1,000원을 수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10,000원이 아니라 이제 20,000원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20,000원을 넣어야지 이제 1년 있다가 1,000원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적정주가 수준도 이제는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평가를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BPS 곱하기 ROE 한 값을 시중금리로 나눈 값이 바로 적정주가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BPS 곱하기 ROE 한 것을 시중금리로 나눠주면 그게 적정 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은행에 만약에 이자가 10% 있던 게 5%로 줄어든다면은 과거에 적정 주가도 높아지겠죠. 네, 예. 금리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0.10%였던 시중금리 기준이 0.5로 떨어진다는 얘기, 5%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적정주가 수준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모든 게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적정주가는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변하지 않았는데 금리만 떨어져도 적정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뭐 앞으로 긴축을 사용한다,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있는 반면에 주가를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이유는 반대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는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한 변수는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두 가지 금리와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다 더 비중을 두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과정들이 바로 증시, 시장의 조정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적정 주가를 주가가 어느 날은 뭐 기관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LG 화학이 하루는 플러스가 났다, 하루는 마이너스가 났다. 정말 이거 뭐 여기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이 좋다고 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주가는 상승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부딪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상반된 충돌이 지금 균형을 찾아가는 아주 진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시장도 그러하거니와 또 개별 기업들의 적정 주가 수준도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공식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중금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업의 내용이 좋아서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부실한 기업들은 많은 이자를 줘야지, 가상금리를 줘야지 오히려 자금을 어렵게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량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요. 주가가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를 받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또 부실한 회사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또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그런 그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적정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즉 은행에 넣어두는 수익과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아까 그 식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소 좀 어려웠던 그런 이해 처음 들으시면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좀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좀 봐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오늘도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맞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화면 보시죠. 네, 문제 나갑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것은 최소한 시중금리 수준보다는 높아야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성립하려면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1번 ROE, 2번 ROTC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우상단에서 참여 방법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물론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이거 손실이 너무 많이 봐서 지금 걱정이 심한데요. 네. KEC요. KEC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1360원에 20%요. 1360원에 20%, 오늘 종가 기준으로 980원이니까요. 꽤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런 게 고점이라 그냥 할 줄 몰라가지고서 매수를 했더니 그냥 계속 빠지네요. 네. 혹시 그 시기에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는 주식을 할 줄도 모르고요. 네. 그냥
싸가지고 샀더니 참 골치가 아프네요. 네, 매수하시기 전에 대박클럽에 한번 여쭤보시지. 자, 저희가요, 예. 이 KEC라는 종목이 앞으로 그 사셨던 가격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런지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님께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솔로몬님, 네. KEC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 가운데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벌써 이제 거의 그 수익률이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0% 이상 이렇게 손실이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KEC는 올라갈 때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좀 지나놓고 보면 좀 허망한 게 또 주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덜 허망해지기 위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좋은 주식을 사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시는 위치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나 또는 거래량이 너무 많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라면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팔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항상 그 인기 속에는 거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또 그 관심을 갖는 그 과정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모든 게 다 아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KEC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사업 보고서를 제대로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종목이 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회사라서요. 그리고 실적도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증자를 한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기기 및 그 디지털 기기용 핵심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초절전형 전력용 반도체라고 한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제 최근에 이러한 그 IT 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이 회사가 올해 그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나빴던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가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달에 너무 과열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어가는 과정에서는 또 반대로 버블이 만들어질 때도 좀 그렇지만 식어갈 때도 이런 종목들은요 또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되는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원선 이하에서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달에 워낙 많은 거래량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은 매물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 가장 강한 저항대는요. 1100원선부터 1200원선 사이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1차적으로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좀 과도한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9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00원선 이하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올라오면은 한 1100원에서 1200원 선 사이 정도에서는 한 번쯤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좀 다소 아쉽더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 전후로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조금 더 가치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해서 증권사 쪽에서 내놓고 있는 분석 보고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사업 보고서가 아직 발표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총을
지나면서 이 회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분석하는 자료들이 나오면은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상담을 남겨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가 59,200원이고요. 비중이 30%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환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솔로몬님, 대한항공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한항공은 주가보다도 실적이 너무 막 정신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연속 적자였었죠. 네.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있다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한항공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아주 중요한 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다른 대형 우량주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워낙 강세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대한항공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그 다음에 또 원화 강세가 전개된다는 얘기는 대한항공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 부분에서도 비용을 또 줄여가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수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화물 수요도 늘어나고 운임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올해 영업 환경은 좋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또 내국인들의 출국 수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회사의 적정 예상되는 기업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했죠, 그죠? 이 PER이 약 5배 내지 6배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는 또 5배 내지 6배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적정한 평균 적정 가격은 대략 한 7만 원 선 전후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만 원대, 6만 원 선 정도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20% 내외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물론 대한항공이라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가 많이 커지면은 좀 부담이 되겠죠. 최근에 약 한 달 동안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좀 홀딩을 계속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는 문자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것은 최소한 시중금리 수준보다는 높아야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성립하려면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ROE, 2번 ROTC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번 주말에는요, 그동안 쌓아만 뒀다가 읽지 못했던 서적들, 좋은 주식 관련한 서적들이 있으시다면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